그래서 이어서 문제 나가볼게요. 영상 보여주세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전에 여보, 화장대랑 이 침대가 너무 낡았나? 소파랑 전부 다 새 걸로 바꾼다는데 우리 거만 너무 티나나 여보야? 응? 제발 그만 좀 해! 아, 왜 소리를 질러? 한 번이라도 당신이 벌인 일 당신이 책임지고 설거지까지 해봐 좀. 언제까지 이렇게 대충 뭉개고 딴청 필 건데? 여보 뭐야? 말 안 해도 힘든 일은 좀 알아서 해주고 뭐든 척척 해결해주는 사람이랑 살아보고 싶다고. 나도 왜 맨날 나만 이래야 되는데? 어머. 와. 얘가 지금 누구 아들을 잡아? 뭘 잘했다고 핏대를 세고 내 아들을 잡으니까 게 뭔데? 와, 숨 막힌다. 와. 와, 상상하기 싫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네. 부부 싸움을 하는데 이제 내 부모님한테 들켰는데 내 편을 들어주는 부모님.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 하시나요? 배우자한테 그렇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하고 부모님한테 누구 편을 또 들어야 되는지. 아 이거 분명히 박사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 위로 화이트보드를 어렵다. 들어주세요. 어렵네. 어려워요. 아, 같이 합세해서 더 기세등등해진다. 같이 합세해서. 야. 쌓인 게 많으셔요. 쌓인 게 대단하다, 많으셔. 대단해. 좋을 듯 너무 웃기다. 좋을 듯. 좋을 듯 기분은 그냥 좋은 좋을 거지. 듯 너. 집이나 가자. 좋을 듯 가자. 좋을 듯.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신 거. 좋을 듯 너무 웃기다. 그렇죠. 네. 싸울 때 내 편 들어주면 좋지. 아, 네. 서울 고덕에서 온 배성우라고 합니다. 네, 이게 좋을 듯이라고 쓰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딱 생각했을 때 네. 너무 기분이 좋다. 내 편이 일단 내 편, 예,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건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아내분이 이를 꽉 깨물고 계신데. 네, 되게 서운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예. 아내분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저도 비슷한 걸 썼거든요. 속 시원하. 왜냐면 저희끼리만 맨날 내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이렇게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뭔가 어른이 말씀해 주실 때 아무 말도 대꾸도 못하고 듣기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속은 시원할 것 같아요. 이럴 때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 아, 무엇일까요? 그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우리 부모가 막 내 편을 들어줘요. 그러면 좋죠. 야, 나한테도 편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그래도 자칫 잘못하면 또 큰 싸움으로 번져요. 그럴 때는 당사자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엄마 또는 아버지, 네, 일단 우리끼리 얘기를 해볼게. 좀 나가서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무지하게 싸움이 커집니다. 나중엔 집안끼리 싸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싸움에 연루된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수습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며느리는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큰 소리를 낸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어머니를 빨리 밖으로 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좀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의 갈등 또 다툼에는 다른 사람이 개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꾸 방 안에서 큰 소리를 내고 싸우게 될 때는 어떻게 해라? 카페에 가서 내 이야기를 해라. 내지는 놀이터 가서 거기는 애들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신경 쓰거든요. 놀이터에 벤치에 앉아서 얘기를 해라. 네, 이렇게 말씀을 늘 드리죠. 네. 걸리면 끝장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오늘 끝장내주세요. 목숨을 걸면 세상엔 두려울 게 없으니까. 나 오늘 처음이에요. 뭐야 이거? 쌤이잖아요. 뭐야 이거? 아. 아직 안 나가셨어요? 싫어.
제가 훌륭한 남편이잖아요. 떠난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말도 없이 외박하고 들어온 배우자. 당신의 반응은? 이거는 이거는 뭐 싸우자 이건 뭐 전쟁 아닙니까? 아니 근데 평소에 행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네. 말도 없이 외박을 했다. 연락도 없이. 그러면 너무 걱정되죠. 그쵸. 그럼 한번 바로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아침은 잡쌌고. 그럼 나도 외박한다. 여기 이제 여기에 다 성향이 다 드러나네. 그러니까 일단 침착하게 들어보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나가라. 그리고 평생 외박을 시켜준다. 네? 뭐 분노가 느껴져요. 네. 경찰이 있으신가요? 증거를 수집한다. 잠깐만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전화 좀 해주지. 전화 좀 해주지. 야. 저 혹시 실제로 이루셨던 분 계십니까 혹시? 그죠? 실제로 외박하신 분? 네. 있어도 뭐 손 못 들으시겠죠? 예, 예. 있어도. 손 들으시는 분께는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있어? 뒤에. 이분 진짜 드려야 돼요. 자 일단 선물 가져주세요. 예. 굉장히 용기 있게. 선생님, 네. 홍제동에서 오는 김광룡이고요. 네네네. 45세 공무원입니다. 예. 실제로 외박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이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죠. 제가 또 현직 경찰 공무원인데 밤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예, 이게 또 뭐 회사 생활도 그렇고 뭐 주변 분들도 그렇고 제가 오지랖을 좀 행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진짜 이 친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결혼 10년 차거든요. 네네네. 근데 와이프는 제 마음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좀 있긴 한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박사님과 이렇게 또 다른 분들 곁에서 네네네. 제 마음을 좀 이 친구한테 좀 전해주고 좋아.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참석하게 된 겁니다. 너무 좋아. 일단 박수 한번 드릴게요. 아내분 얘기 들어보고 네, 싶어요. 아내분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예. 10년간 같이 살았는데요. 네. 저는 굉장히 힘들게 지냈어요. 네, 남편의 성향 때문에 본인도 인정하는. 그러니까 가정이 절대 영순이가 아니고요. 항상 모든 것에 밀려나 있었고요. 주변을 많이 돌보시는구나. 그죠? 굉장히 심하게요. 예. 계속 그렇게 지내왔고 저의 희생은 당연한 거였고요. 그걸 요구하는 걸 부탁인데 당당한 권리로 여기더라고요. 여태까지. 네. 그래서 저는 웃음을 잃은 지 오래고 무기력해졌고 우울해졌고 네. 그렇게 계속 지내서 도저히 안 돼서 네, 이혼을 지금 협의 이혼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제가 도저히 이제는 못 견디겠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면은 본인은 잘못했다 사과가 10년인데 지금 여기까지인 거거든요. 네, 고쳐졌으면은 네 좋았겠는데 그러질 못했어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남편분이 어찌됐건 바깥에서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너무나요. 너무나 그죠? 아주 극적으로 너무나 말도 못할 만큼. 처음에 이제 그 모습도 되게 멋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네, 아주 반듯해서 그냥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는 이제 제 스스로가 너무 정신이 피폐해지더라고요. 끊임없는 희생이었어서요. 네, 그래서요. 네, 전 정말 1년에 단 2번 생일과 결혼기념일 그거조차도 네. 그랬어서요. 네. 아니더라고요. 많이 외로우셨을 것 네, 같아요. 기대지 못했어요. 외롭게 지냈고요, 계속. 이제 사과를 한다고 해도 제가 여력이 안 돼요. 이제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네. 오늘 여기 누가 오자고 하셨어요? 남편이요. 그러시군요. 네. 근데 우리 남편분은 지금 아내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가 얼마나 아내가 힘들었구나 하는 게 조금 와 닿으세요? 정말 제가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요. 저희 오지랖으로 인해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아직 결정짓지
정해진 건 아니지만 다음 달 말이면 이제 그 어떤 결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결정이 있기 전까지나 뭐 그 이후라도 제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정말 좋아했던 사람은 이 친구인데 그런 마음에 대해서까지도 좀 약간 이 친구가 받아주질 않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좀 이 자리를 좀 빌어서 네. 말씀을 드리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단어 중에 독점적이다 이 단어는 그리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부는 그 부부 간의 사랑은 독점적인 거예요. 누구하고 나누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매우 두 사람 사이에서만 독점적인 이성 간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부부, 가족은 우리 부부, 우리 가족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는 매우 밀착되고 가까운 관계라는 얘기거든요. 우선 순서에서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되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의 기능을 잃어버려요. 근데 또 사람은 에너지가 제한적이에요. 물리적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남편분은 그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다른 곳에서 쓰시는 것 같아요. 아까 오지랖이라고 스스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내가 챙겨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 가장 중요한 배우자가 외롭고 힘들고 상처받고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배분을 바꾸셔야 돼요. 힘들 때는 보호해주고 외로울 때는 옆에 있어줘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요. 그래서 남편분의 어떤 그 아까 스스로 표현하신 오지랖, 그것 때문에 아내가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또 상처를 받는 거는 너무 큰 타격이기 때문에 그게 두렵고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요, 첫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고 아내도 상처를 자꾸 받는다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네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유일한 나의 배우자한테 받고 싶은 사랑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게 안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두 분이 사랑의 마음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오신 거는 아직까지는 뭔가 그래도 변화 내지는 뭔가 좀 잘해보려는 마음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안 그러면 오시지도 않아요, 아내가. 그럼 핵심은 뭐냐면 남편분이 진짜 바뀌셔야 돼요. 그럼 많은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진짜 바뀌지 않으면, 네, 그러면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싫은 게 아니라 상처를 받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고통스러움을 느낀다는 거는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냥 싫은 사람하고는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데요, 사랑하면서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이거는 두 분 사이의 문제라기보다는 남편분이 나는 왜 그럴까, 이거를 아주 깊게 파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안 바뀌는 데는요, 핵심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깨달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본인에 대한 탐색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 행동이 나쁜 행동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계속해 나간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래서 자꾸 이러는구나.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적절하게 남을 돕고 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배우자한테 사랑을 주고 그 배우자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고 보호하는 배우자로서의 기능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정말 제대로 파악하시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